안녕하십니까. 푸치즈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. 신발 사장입니다. 네, 오늘 왜 모였죠? 예, 오늘은 로퍼의 역사와 어떤 유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.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모였습니다. 맨날 많이 신으시죠, 여러분? 뭐 페니로퍼. 예. 네, 이 페니로퍼 너무 흔한 신발이고, 음. 네, 남자분들은 뭐 당연히 한 켤레쯤은 가지고 계신 네. 신발.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방문화, 신발을 벗는 이제 문화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가 좋은 타입의 구두죠. 네, 로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. 로퍼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죠? 로퍼는요, 사실은 두둥 로퍼가 상표였다는 사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. 아, 네. 네, 이게 일반 명사가 아니라 상표였어요, 상표. 네, 한번 이 로퍼의 역사를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보면. 네. 이 로퍼가 이제 생김새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뭐 디깅을 해보신 분들이나 약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, 이제 인디언이라고 했었죠. 그들이 신던 모카신이라는 신발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뭐 모카신이라고 부르는 기도 하고 목토, 뭐 목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. 네네. 근데 이게 100% 그냥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 뭐 꽃을 피워서 로퍼라는 게 되었다. 이런 스토리면 사실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잖아, 그지? 네. 이거 말고 되게 의외의 또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. 네. 이 신발에는. 이게 사실은 이 형태가 갖춰진 거는 1920년대에서 30년대쯤에 노르웨이라고 네. 합니다. 놀랍죠? 네. 왜 뜬금없이 노르웨이에서 로퍼가 탄생이 됐을까? 그렇죠. 네. 그래서 좀 디깅을 좀 해보니까 1880년대쯤에 그 노르웨이가 이렇게 영국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. 이 그 바다 해역을 건너. 사이에 두고. 근데 이 노르웨이에 영국 귀족들이 그 연어 낚시를 하러 왔었대요. 네, 휴가철에. 그런데 그 영국 귀족들이 와서 한참 있다 갔을 거 아니야. 낚시하다가. 근데 그 사람들이 신던 신발을 리페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산업이 거기서 태동을 한 거예요. 네, 이제 귀족들이 와서 신발 고치니까. 노르웨이의 에울란이라는 지역에 신발을 수선하는 산업이 생겨났고, 그 산업이 발달을 해서 또 신발을 만드는 산업으로 발전이 됐답니다. 네. 이런 신발 만드는 공업이 발전해 오다가 닐스 테베랑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또 신발 만드는 걸 배워서 와가지고 1930년대에 그 노르웨이의 농부들이 신던 슬리본 스타일의 신발과 미국에서 보고 온 어떤 그 디자인을 좀 결합을 해서 이런 형태의 로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결국은 또 뿌리는 인디언 모카신인 것 같기는 해. 네. 뭐 현존하는 브랜드 중에는 미네통카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. 그래서 이제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공법 자체는 다른데 이렇게 만두처럼 이렇게 감싼 다음에 위에를 꼬매는 겁니다. 네. 그게 이제 진짜 모카신 공법이고, 네, 그거를 해서 그 닐스 트라방이라는 사람이 에울란에서 신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그게 30년대 초반에 뭐 전 유럽의 인기를 끌고, 그게 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제화업계에서 이런 형태의 로퍼 형태의 신발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. 네. 이게 이제 그 로퍼의 탄생 비화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. 네. 그 사람이 이 신발을 개발한 것 자체는 결국은 뿌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모카신 아니었나? 근데 그게 노르웨이를 거쳐서 다시 미국으로 온 게 되게 신기한 거지. 이게 사실은 진짜 노르웨이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그 어떤 근거가 되는 뿌리가 뭐냐면은요.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GH 바스라는 브랜드의 위준스라는 모델입니다. 네.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런 페니로퍼 형태의 신발이 꽃을 피운 거는 1950년대예요. 그때 이제 널리 학생들, 저희가 뭐 많이 얘기했죠.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많이 신었는데, 그때 이제 페니로퍼라는 별명도 얻기 시작을 했고, 근데 그때 이제 GH 바스가 본격적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제 마케팅을 한 게 그 신발의 이름이 위준스입니다. 위준스. 그게 왜 위준스냐면 노르위전스. 네. 그래서 노르웨이전. 네, 위준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. 네. 실제로 50년대, 60년대 GH 바스의 그 광고 컷들을 유심히 보면 로퍼라는 단어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. 위준스라고 부르고요. 심지어 위준스의 그 레지스터드 트레이드 마크 딱 붙어 있어요. 이제 자기네 그 트레이드 마크다. 상표로. 네. 네. 코카콜라처럼 이걸 위준스라고 만들어낸 부르는. 네. 음. 이게 실제로 노르웨이 쪽에 뿌리를 둔 거는 맞다는. 네. 그게 그거 이제 이제 증거인 거죠. 그쵸. 지금 구두 업계에서도 그 30년대 초반에 그
노르웨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근데 그 미국의 이제 구두 제조의 역사를 보면 그 지금 알든이 있는 곳, 뉴잉글랜드 지방, 그쪽이 사실은 구두 제조의 메카예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네틀턴 슈즈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.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살아는 있어요. 근데 그 네틀턴 슈즈가 로퍼라는 단어를 이제 상표를 등록을 한 거죠. 네.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1920년대 후반에 이미 로퍼라는 상표를 등록을 해서 만들었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, 실제로 옛날 그 네틀턴 슈즈의 광고에 보면은 문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. 다른 회사들이 많이 카피를 하고, 심지어 이름조차 카피를 한다. 근데 우리가 오리지널이다.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비싸. 근데 이게 되게 투자를 하면 좋아.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를 그 당시에 20년대, 30년대에도 구두 공장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로퍼가 사실은 이런 널리 쓰여지는 대명사나 일반 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상표에서 시작을 한 거다. 그래서 로퍼라는 이런 상표와 위준스라는 상표가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격돌을 하지 않았을까. 나름대로 상상을 좀 해봅니다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위준스라는 거는 진짜 그냥 상표명으로 남고 로퍼라는 게 일반 명사화가 돼버렸어요. 네. 네. 어느 순간에 한 50년대, 60년대쯤 보면은 한 50년대쯤 미국 광고 컷을 보면 그냥 로퍼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. 네. 아마 이게 이유는 그 단어에서 오는 뜻 때문이 아니었을까. 예, 로핑, 뭐 로퍼가 로프 이게 뭐 이렇게 어슬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약간 룸슬리퍼처럼 신었던 것 같아요. 예, 나갈 때는 이제 레이스업 신고. 캐주얼 구두로 이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이제 슬리본이라고 이게 통칭을 하면 그렇죠. 그냥 이제 끝없이 발을 쑥 넣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종류를 통칭을 했던 건데 로퍼라는 이름이 그 뭐 의미와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니까 네. 사람들이 로퍼로 부르는 게 더 일반화되고 네. 하나의 대명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페니로퍼라는 별칭이 붙은 거는 아마 이제 50년대, 60년대 그 미국 아이비리거들이 이 구멍에 요 안에 페니 동전을 넣고 다니면서 페니로퍼라는 별칭이 붙었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르는다. 네. 네. 미국 브랜드들은 여전히 이 형태의 신발을 로퍼라고 명명을 안 하고 모카신이라고 맞아요. 혹은 목토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알든도 그 정식 명칭은 레저 핸드선 모카신, 네. 테슬 모카신이라고 부르거든요, 사실은. 네, 그 50년대, 60년대에 또 이런 로퍼를 만드는 구두 브랜드들이 막 태동을 하죠. 뭐 유명한 베스 말고도 덱스터 이런 거. 덱스터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페니로퍼를 많이 만들었어요. 주력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의 광고 컷을 보더라도 로퍼나 위준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모카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로퍼 부르는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 상표로 등록을 했던 네. 말이 없다. 그리고 이제 로퍼 고르실 때 그냥 알고 계시면은 재밌는 상식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제법이 다 다릅니다. 네, 만드는 방식이 다 달라요. 특히 이제 알든의 이 모카신 이런 것들, 요 핸드손이라고 하죠. 여기를 이제 다 손으로 꼬매는 거거든요. 이거는 사실은 이 윗 가죽이 한 장입니다.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게 비싸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것들도 그렇고, 이런 크로켓앤존스의 요 모델들도 모양은 예전 베스의 위준스랑 비슷하지만 이거 한 장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찝은 거죠. 네. 네, 한 장의 가죽에 요 스티치로 모양을 낸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두 가지 구두 같은 경우는 두 장의 가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를 덮은 거죠. 네. 지금 이 맨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파라부트의 이 모카신이 진짜 모카신 제법으로 만든. 요거는 진짜 모카신. 이렇게 네. 바다를. 소위 말하는 예전에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었던 로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얘는 또, 이 제품 안에서 보면은 실제로 가죽을 이렇게 주머니처럼 아래서 감싸서 여기서 이제 꼬맨 거죠. 네. 네. 얘가 이제 가장 그 실제 말하는 모카신이라고 할 만한 네. 로퍼고. 이게 이제 1950년대 뭐 베스나
네, 세바고나 이런 브랜드들이 만들던 제법이랑 가장 흡사합니다. 흡사합니다. 네. 뭐 이런 것들 소소한 재미들을 알고 계시면 로퍼 고르실 때 또 이제 뭐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. 이 로퍼들은 또 이 스트랩이 굉장히 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. 그럼요. 네, 모습이나 어떤 느낌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, 그리고 실제로 구두 회사들끼리는 요 스트랩의 모양과 구멍의 형태 때문에 막 서로 그 디자인 카페 했다고 막 뭐 소송도 하기도 하고 이런 논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. 스트랩 위에 들어가는 이 구멍 장식을 일부러 좀 다르게 요만큼이라도 다르게 하긴 해요. 일부러 서로를 의식해서 그대로 만들려고 하진 않고, 뭐 지금 보시면은 알드는 반원 모양인데 얘는 동그란 게 위로 가고 그렇게 된 짓은 동그란 게 아래로 갔죠. 네. 뭐 이런 것들 이게 보면 좀 재밌는 포인트고. 네. 네, 이런 디테일들 알고 고르시면 되게 재밌죠, 그죠? 네. 우리들만 아는 재미야. 아마 와이프분들, 여자친구분들, 아, 쟤는 왜 이렇게 똑같은 신발 계속 살까 이러실 텐데 다 다릅니다. 마지막으로 로퍼 신을 때 약간의 팁 같은 거, 뭐 네. 사이즈 팁 같은 거 좀 말씀을 해주세요. 로퍼는 아무래도 이 신발의 구조상 발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. 이 발등 부분 그리고 뒤꿈치 부분이 잘 요 두 군데 정도가 발을 잡아주고 있는 건데, 그런 구조의 특성상 이게 발이 정확하게 안 맞는 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. 네, 잘 진짜 맞는 분보다. 로퍼는 완벽한 피팅을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. 네. 그래서 여러 브랜드의 로퍼를 많이 신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, 저도 이제 판매를 제가 직접 할 때도 말씀드리는데, 기성 로퍼는 조금 들썩거려도 그냥 신는 겁니다. 슬리퍼이기 때문에. 네, 로퍼는 저는 로퍼 피팅에서 둘 중에 하나 포기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뒤가 들리거나 뒤가 들리지 않으면 앞이 좀 쨍깁니다. 네, 근데 이제 여러 타입의 라스트를 신으시다 보면 자기 발에 잘 맞는 게 그래도 있어요. 네, 네. 네, 그래서 그거는 신어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존 로베 로페즈를 꼭 신고 싶다. 근데 잘 안 맞으면은 그 안 맞는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. 네. 네. 그냥 약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신을 수밖에 없다. 네네. 로퍼는. 네. 약간 알쓸 신잡 느낌의 어떤 유식함을 네. 뽐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알고 신으면 더 재밌다. 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